이 남성의 이름은 츠치다 마사미치. 유명인 다나카시랑 뭔가 분위기가 비슷하죠? 이 인물은 2000년대 후반 하지오지 등 도쿄의 서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스트였습니다. 그는 현역 호스트로 일하는 동시에 직접 호스트 클럽은 물론 캬바쿠라 등을 경영했고, 호스트 이외에도 잡지 모델이라든지 미디어 출연 등으로 지명도가 높은 업계의 큰손이었죠. 당시 그를 칭하는 별명은 도쿄 서쪽의 제왕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유명세와 비례해 그의 평판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폭력성에 있었죠. 그의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그의 폭력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늘 뭔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종업원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종업원에게 가게에서 키우던 물고기를 산채로 먹인다든지 자기가 키우던 개의 배설물을 입에 집어넣는 등 정말 악독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죠. 거기에 더해 그는 자신이 경영하는 가게의 매출이 떨어지면 점장을 불러와 사죄의 의미로 새끼손가락 잘라 라고 협박을 하는 등 마치 야쿠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는 실제로 야쿠자와 연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방송 출연 등으로 인지도가 있었다 보니 많은 손님들이 그를 보러 호스트클럽에 찾아왔고, 그는 많은 돈과 야쿠자와의 연주를 통해 거물로 성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성공가도를 달려도 성격이 이렇게 인간 말종이라면 자연스럽게 적을 만들게 되기 마련인데요. 앞선 설명만 들으면 이 인물이 가해자로 보이시겠지만 의외로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때는 2004년, 유명한 유흥가였던 도쿄의 카부키초에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당시 새로 부임한 도지사가 카부키초 정화작전이라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죠. 이 정책을 간략히 요약하면 불법 성인업소 적발, 야쿠자 체포, 호객행위 규제, 불법 약물 적발 등등 이전까지 다소 위험지역이었던 카부키초에 치안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이 정책으로 인해 츠치다와 연줄이 있던 야쿠자는 모습을 감췄고 연이어 많은 호스트클럽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큰손이었고 여러 가게가 있었기에 다소 손해는 있을지언정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한 인물이 츠치다의 눈에 띄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아베 타쿠야로 츠치다의 밑에서 일하던 호스트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츠치다는 뭔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원을 폭행하기 일쑤였고, 아베는 늘 츠치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폭행 외에도 근무 조건마저 가혹해서 아베에겐 쉬는 날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카부키초 정화작전 때문에 호객 행위가 불법이었음에도 츠치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베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역 근처에서 호객 행위로 손님 좀 데리고 와. 아베는 불법임을 알았지만 츠치다의 폭력이 두려웠기에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츠치다가 경영하던 호스트클럽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츠치다는 아베를 불러 너 때문에 가게 손실이 얼마인 줄 알아? 손실만큼 네가 갚아. 인테리어 비용도 네가 내라. 라는 말로 협박해 총 1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물론 아베에겐 그만한 돈이 없었고 츠치다는 아베의 집까지 찾아가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에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는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츠치다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 츠치다를 죽이고 싶어하는 인물은 아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한을 가졌던 다른 인물, 이 남성은 츠치다 밑에서 일하던 겐치의 이치로라는 인물로, 그는 아베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접근해 함께 츠치다를 살해하기로 하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아베와 겐치는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웠고 츠치다의 목숨을 끊는 것은 아베가 담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살해 이후 시신은 냄비에 액체가 될 정도로 끓여 없애기로 결정했죠. 이내 점점 계획은 구체적으로 변했고 겐치는 지인 남성에게 부탁해 흉기로 사용할 권총을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이 권총을 제공한 지인 남성 역시도 츠치다에게 원한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한편 츠치다는 평소 자신의 행동 때문에 주변에 적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늘 주변 지인들에게 만약 하루 종일 나한테서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줘 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2010년 11월 25일 이날 아베가 전화로 츠치다를 가게에 불러냅니다. 당시 가게엔 아무도 없었으며 츠치다는 아베와 만나자마자 너 돈 못 갚겠으면 내 운전수에서 갚아라 라는 식의 말을 했고, 이야기를 들은 아베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츠치다의 심장에 2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츠치다는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되죠. 살해 이후 아베는 츠치다의 시신을 자신의 친가로 옮겼습니다. 당시 그의 친가엔 아베의 아버지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아들의 범행 계획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에 아베는 약혼녀에게 아버지랑 술 한잔하고 와. 그 안에 전부 녹여버릴게 라는 말로 부탁해 아버지를 집에서 외출하도록 만들었죠. 아버지가 외출한 뒤 아베는 친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거대한 업소용 냄비에 시신을 넣은 후 겐치가 미리 준비한 원액에 가까운 하수도 용해액을 들이붓고 시신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해액은 효과가 뛰어났지만 시신을 완전히 녹이진 못했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아버지와 약혼녀가 외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신을 삶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놀라며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물었지만 아베는 아버지에게 부탁이니까 계속하게 해줘 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대로 아버지는 아들을 제지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었기에 결국 아들의 작업을 도왔다고 하네요. 시간이 흐른 후 이내 시신은 녹아 대부분 액체화되었습니다. 아베는 아직 녹지 않은 작은 뼈들은 집 하수도에 흘려보냈으며 약간 큰 뼈들은 강가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척 강에 흘려보냈다고 하네요. 이렇게 도쿄 서쪽의 제왕이었던 호스트는 감쪽같이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한편 츠치다의 가족은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는데요. 경찰은 우선 츠치다의 인간관계를 조사했고 원한을 살만한 인물인 아베와 겐치가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인 츠치다의 시신은 이미 액체화되어 사라졌기에 증거 부족으로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경찰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츠치다가 실종됐던 그날 아베의 친가의 수도 사용량을 확인했더니 어째서인지 이날 평소보다 약 3배 많은 물을 썼던 것이죠. 이에 경찰은 아베의 자택을 수색했고 그 결과 하수구에서 사람의 얼굴 뼈 조각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용해액 때문에 뼈는 많이 손상된 상태로 DNA를 채취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고 이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증거란 작은 나사 하나였는데요. 피해자인 츠치다는 생전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발견된 나사는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 나사가 피해자인 츠치다의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련 번호가 없었던 것은 물론 이 나사는 전국에 총 599개가 유통되었기에 다른 인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찰은 병원들을 돌며 수술에 사용된 나사를 소거법으로 하나씩 비교했고 결과적으로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발견된 나사가 츠치다의 것임이 확인됩니다. 이 명확한 증거 덕분에 2013년 사건의 주모자인 아베, 겐치 및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인물들이 모조리 체포되었죠. 참고로 당시 시신 6기의 공소시효는 3년이었기에 조금만 더 있었다간 공소시효가 경과해 처벌할 수 없을 뻔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 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주모자 중 하나인 겐치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이후 홀로 남은 아베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장은 완전 범죄를 노린 극히 악질적인 범행이며 매우 계획적인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조달한 남성에게도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범행을 도운 다른 인물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주변에 적을 만들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규미사였습니다.